그 법조 기자라고 많이 들어봤죠. 김만배 씨. 그런 법조하고 그다음에 경제 쪽에 특히 산업 쪽의 기사들은요. 그 한경내도 진보적이지 않은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걔네들 그 기자들의 카르텔 때문에 그런 거가 있고요. 법조는. 그다음에 이제 산업이나 금융 이쪽에는 그쪽이 광고주거든요. 광고주를 잘 비판을 안 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제 한겨레하고 경향도 그리고 내일신문도 그 법조 기사하고 특히 이제 경영, 금융, 산업 이쪽 기사에는 상당히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고 그 큰일 났다 생각하셨죠. 국민연금 지난해 80조 원 손실, 운영 수익률 8.2% 마이너스, 역대 최악. 근데 보시면요,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8.3이잖아요. 노르웨이가 마이너스 14.1, 네덜란드가 마이너스 10.6, 캐나다가 마이너스 5.0, 일본이 마이너스 4.8 이렇게 되죠. 금융 부분이니까 이제 그거죠. 주식이나 채권 다 플러스 수익률이었어요. 11.33, 9.72, 10.79. 그러니까 2019년, 20년, 21년 이렇게 다 이제 그 운영 수익률이 플러스였는데 요때 이제 작년에 주식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이때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다른 나라 비교해서도 크게 떨어지지는 않는데 다만 10년 수익률을 따지면 좀 다르다는 얘기죠. 보시면 최근 10년 성적을 보면 좋게 평가할 수는 없다. 국민연금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4.7%에 불과하다. 캐나다 10%,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 7.7, 노르웨이 6.7, 일본 5.7보다 낮다. 그리고 이제 기금 수익률 1%포인트만 올려도 기금 소진을 5년 늦출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아쉬운 대목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보시면 앞에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기금이 공시하는 수익률은 그러니까 이미 팔아갖고 실현된 손실이 아니고 장부상 평가 손실이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세계 금융시장이 올해 들어 진정세를 보이면서 주식, 채권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 전체 수익률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올해 2월 중에 수익률이 5% 안팎을 기록해서요. 총 적립금이 930조 원대를 회복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국민연금이 보통 이제 1000조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1000조는 잘 안 됩니다. 살짝. 지금 이제 플러스 수익이고. 다만 세계 주요 연기금과 비교하면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그러니까 국민연금 갖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런 얘기 자꾸 이제 세게 그 보도하고 하는 게 한겨레도 마찬가지로. 기자들이 뭔가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국민연금 자꾸 고갈야 된다고 얘기하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보험회사나 은행이 파는 개인연금 또는 퇴직연금의 IRP 이거에 사람들이 가입을 해야 되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벌이나 그 은행들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국민연금은 어떻게든 안전하게 잘 운영하고 연금을 잘 지급할 수 있도록 국고로 지원한다든가 이런 조치가 필요한 거죠. 먼저 적자하고 흑자 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국민연금. 근데 최근에 이제 인구 문제가 이제 심각하죠. 그 출생률이 0.78명. 그러니까 합계 출산율이 0.78명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아기의 숫자가 0.78명이다. 한 명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인구 문제를 풀 때 성평등 없이 풀릴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시면 그러니까 1차 젠더 혁명이 있고 2차 젠더 혁명이 있어요. 1차 젠더 혁명은 서구 유럽의 경우 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일어났다. 그러니까 가족 간에서 양육만 장담하다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는 거죠. 노동시장에 나가서 소득을 얻고 그랬다. 근데 1차 젠더 혁명은 여성들의 돌봄 책임은 그대로 둔 채 경제 활동에만 초점을 둬서 이중 부담을 키웠고 출산율은 떨어졌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상태죠. 지금. 근데 이제 유럽에서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계속되는 2차 젠더 혁명은 남성의 양육 참여를 강조했다. 남성의 역할이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변화의 결과 출산율은 회복되기 시작했다. 이런 추세는 국가의 정체적 노력에 따라 달라졌다. 국가의 주도 없이는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1차 젠더 혁명 중에 있는데 이것도 빨리 2차 젠더 혁명을 해야지 출생률을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아일보에서 특이한 기고가 있었어요. 이 제목만 보고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할 수 있는데 보수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보시죠. 저출산 시대 결혼 말고 동거. 이제 팍세 제도는 잘못층에서 흔히 볼 수 있을 만큼 정착되었다. 팍세는 그 프랑스 얘기하는 거예요. 프랑스의 동거 제도. 팍세는 서로 간의 법적 구속력은 없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아닌 그야말로 동거의 관계이다. 누구도 구속하지 않으며 책임 또한 서로 묻지 않는다. 서로 애정이 식었다고 생각하면 행정기관에 간단히 신고만 하면 된다. 동거제도가 공식화되자 통계에 따르면 출산율이 높아지고 외도율은 훨씬 낮아졌다. 연애와 결혼의 중간쯤 되는 팍세제도, 이게 동거죠. 오히려 배우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있다.
집안 살림처럼 여자들의 의무로 여겨졌던 것들로부터 조금은 해방된 제도라고 할까? 시집가 복잡하게 얽히거나 집안 문제로 냉전을 벌일 필요도 없다. 늘 연애 커플처럼 예쁘게 지내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다. 그렇대요. 우리도 좀 그 젊은이들이 많이 그 동거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개방적으로 바뀌었죠. 그다음에 다른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험한 갈라치기. 제가 이제 국민연금 갖고 장년 세대와 청년 세대의 갈등을 유발한다. 그다음에 여러 방면에서 그러고 있다 그랬죠. 이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보수 기득권 세력은 계급의 문제를 매번 다른 쟁점으로 물타기했다.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는 불평등 해소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았다. 이때는 박정희 전두환 때 빨갱이로 몰았고 민주화 이후에는 지역을 갈라쳤다. 그러죠. 영원함. 최근에는 세대와 젠더를 갈라치기 시작했다. 기승 같은 솜씨다. 이제 요즘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자 자꾸 국민연금이라든가 또 뭐 있습니까? 지하철 그 요금 문제로 그 젠더 갈라치기는 뭐 그전부터 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젠더 혁명 관련해서도 이게 자꾸 갈라치기 시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 출산율이 낮으면 나라가 나중에 없어지는데 인구가 줄면 당연히 나라가 없어지잖아요. 길게 봐야죠.